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들어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뉴스팩 시간입니다. 뉴스토마토 한동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정말 어제 기자들 바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기자들이 이렇게 막 정신없이 이 이슈들이 쏟아지면 어때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후보들 발언도 챙겨야 되고 터지는 이슈도 다시 챙겨야 되고 네. 사람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뉴스토마토 기자가 부족하다 이거 아니 지금 아니요. 은근슬쩍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어디들 가든 어느 회사를 가든 사람은 부족하니까. 그렇군요. 네, 뉴스토마토 우리 정 대표님 기자가 부족하답니다. 자, 좋아요. 어쨌든 이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이슈, 이게 사실 어제 끝내줬어요. 김건희 씨, 즉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이 김건희 씨인데, 김건희 씨가 A매체의 기자와 한 6개월 정도 가량 예. 한 40회 정도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전체 분량은 7시간 분량이죠. 통화한 내용이 그대로 공개될 것이다. 예. 이런 예고가 어제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A매체 기자가 지난해 6개월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서 김건희 씨와 통화를 했고 전체 분량은 약 7시간인데 지금 현재 스마트폰에 녹음이 돼 있고 이 음성 파일이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일단 통화 녹음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 이제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고가 된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뭐 이걸 사실로 확인을 해줬습니다. 2021년 7월부터 12월 초 사이에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 기자가 김건희 씨와 사적 통화를 10회에서 15회 정도 했고 몰래 녹음을 해서 모 방송사 기자에게 넘겼다. 이렇게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 얘기는 뭐 저번에부터 계속 있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체를 드러내는군요. 그래서 네. 원래는 뭐 MBC에서 이 방송을 한다 지난주에 주말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안 나와서 사람들이 궁금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일 모레 16일 날 나오겠다 뭐 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전에 오마이뉴스가 먼저 조금 맛보기로 네. 이 기사를 좀 터뜨린 것 같아요. 뭐 내용은 지금 어떠한 얘기가 들려 있을지는 다 담겨진 걸 말씀을 좀, 물론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적게 말한 것 같긴 한데 20차례에 걸쳤다고 하는데 파일은 한 40개 된다고 지금 그러고요. 전체 분량은 7시간 정도 이른다라고 하고요. 이 B 기자가 되게 친하게 이 김건희 씨하고 그 관계를 조금 계속 형성해 왔나 봐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가 전화를 되게 친절하게 잘 받아줬다. 네.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 혹은 평상시에 원래 쓰던 말 이런 것들이 기자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다. 예. 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서울의 소리라는 유튜브 방송이 일단 윤석열 후보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에 윤석열 후보에게 긍정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 당시의 관계가 쌓였고 그 관계를 기반으로 통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매체가 네.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총장 청문회 시절에 예, 그 당시에만. 네. 그 윤석열 총장 측에 좀 유리하게 여러 가지 자료도 주고 도움도 주었었던 네. 것이 있었죠. 그래서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이 사람은 믿을 만한 나의 사람인가 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조금 전화 온 것도 받고 본인이 전화도 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여기 되게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냐 이제 물어봤더니 문재인 정부 비판, 뭐 이거 뭐 당연하고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때 본인이 어떤 식으로 했었었는지,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남편이 어떤 식으로 했었는지, 또 계속해서 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았죠. 몇십 년 동안 서로 고소고발 때문에 뭐 싸우고 또 감옥에도 갔다 오니 정대택 씨. 이 정대택 씨를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는데 불발됐었잖아요. 네.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 자기가 네. 그런 얘기도 좀 들어있는 것 같고 또 자신하고 동거했다라고 하는 동거설이 나돌았던 양재택 전 서울 남부지검의 차장검사 양재택 물론 이제 김건희 측에서는 지금 이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어요. 이 사람하고 동거한 적 없다라고. 네. 근데 뭐 여행 간 얘기도 좀 살짝 나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또 친하게 지냈다는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 이 사람과 또 이분이 소개했다는 무정스님. 무정스님은 또 김건희 씨가 계속 윤석열 후보를 만나게 해준 뭐 매개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무정스님 얘기 또 줄리라고 하는 그런 예명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실명으로 증언했던 안혜욱 전
태권도 협회 회장 뭐 이런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거 말고도 다수의 얘기가 있는 것으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네, 기자님도 알고 있고 저도 네. 알고 있죠. 하지만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두 사람 간의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들의 녹음하는 것은 문제다. 그리고 이걸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상 두 사람 대화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통화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네. 예, 그것을 이제 공개할 때 공익 목적이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없고 또 설령 이게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거의 처벌 많이 심각하게 받는 처벌이 아니어서 아마 기자는 그런 모든 걸 다 고려한 상태였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테이프의 녹취록이 과연 최순실 씨 예전에 처음에 JTBC에서 터졌던 태블릿 PC에서의 그런 내용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때 데자뷰를 떠올리게 하는데 유사할지 그보다 더 심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심하다는 얘기도 사실은 막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정말로 그 사람은 약과였다. 뭐 오히려 최순실이가 더 괜찮아 보인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돌고 있는 상황이죠. 좋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그건 숨진 채 발견되었다라고 한 어제 이병모 씨. 네. 이 사람이 사실은 이재명 후보자가 변호사비를 제대로 자기가 내지 않고 예. 한 20억 상당을 주식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했다. 예. 이제 이게 큰 문제가 되죠. 만약에 예. 이 사실이면.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수사기관에 제보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근처에서 이제 숨진 채 발견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 기이한 우연인가 지켜보고 분노하자 등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이제 간접살인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책임지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해야 된다. 지금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라는 얘기까지 꺼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대남 녹취 조작 의혹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억지 주장을 내놓으면 고인에 대한 오히려 모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제 이병철 씨 관련된 이제 지인의 증인이 하나 나왔는데 이 씨가 이제 건강상으로 안 좋았고 한 몇 달 동안 이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모텔 방에서 달새로 이렇게 살았다라는 증언도 나왔고요. 경찰에 따르면 일단 외상이나 다툰 흔적 등이 없고 유서도 나오지 않았고 지금 병사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부검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병땡 씨는요, 저한테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여러 번 연락했던 사람이에요. 저한테 메시지도 보내고 친구도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 원래 그 법조인 중에 이 사람하고 이름이 똑같은 변호사가 있어요. 행정법 잘하시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분인 줄 알았어요. 워낙 친근하게 저한테 이것저것 외모도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뭐 이혼 컨설턴트인가 뭐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싱글맘, 그러니까 이혼하고 아마 혼자 살면서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뭐 싱글맘, 싱글 데드를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다. 근데 처음에는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인 것처럼 민주진영의 진보 인사인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는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보수 쪽에 있는 시민단체들을 이끌고 뭔가 이렇게 집회 같은 것도 주도하고 운동도 하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그렇단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루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네. 근데 이분이 말했던 이재명 후보가 뭐 20억 받았다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하고 대화해서 뭐 20억 얘기를 했다는 바로 그 당사자 최 씨라는 사람의 진술에 의해서 아니다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예, 진술서에 그렇게 나와 있고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11월에 얘기를 했는데 조작됐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고 검찰에도 제출을 했다. 내가 정말로 변호사비를 불법으로 받았으면 나를 구속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으로 20억어치 받았으면 어느 회사에 무슨 주식을 누가 어떤 이름으로 어떤 식의 계약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받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준 이유가 정확히 뭐였다.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두 번째로는 실제 20억 얘기를 자꾸 또 꺼내는 사람은 그 변호사비를 받았던 이태영 변호사가 아니라 네. 이 이병땡 씨하고 그 최모 씨라는 그냥 둘이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또 제3자에게 돈 뜯으려고 서로 간에 짜고 친 얘기였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월간조선에도 어제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43분 정도 분량으로 공개가 됐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도 이렇게 앞에서 22억이라 그랬다, 20억이라 그랬다 말이 이렇게 바뀌어야 말이 계속. 바뀌는 부분도 있고 일단 진술서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을 근데 믿어봐야 어제 될것 또 같습니다. 또 언론들이 또 추가 제보가 있었는데 그걸 까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둥, 뭐 죽인 거라는 둥,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둥, 원래는 자살 절대 안 하겠다라고 쓴 사람이었다는 둥, 뭐 별별 얘기 다 나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거짓말로 주장을 했던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언론이 공정하게 헤드라인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잡지 말고. 사실은 제가 그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정확히 아는데 이렇게 적으면 안 되시는 거죠. 자, 일단 그 얘기 좀 나중에 또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이슈 간단히 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설 전에 첫 TV 토론할 수도 있다. 오, 이런 또 반가운 소식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민주당에서 박주민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이제 토론 협상 대표 자격으로 만나서 실무 협상에 착수를 했는데 오늘 오후에 세부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법정 토론은 2월 20일, 2월 25일, 3월 2일 총 3차례가 법정 토론이 진행이 되는데 이 외에 이제 토론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설 전에 할 수 있냐 이게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월 1일 날이 설이니까 네. 설 전에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법정 토론 말고 네. 추가 토론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동안에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난 토론할 필요도 없다. 확정적 중범죄자랑 내가 무슨 토론하냐 이랬다가 이제 여론이 좀 안 좋으니까 토론하겠다라고 나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월 1일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전에 토론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뭐 일단은 지금 대장동 의혹이나 뭐 윤석열 후보 본부장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이 어디까지 양보를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양자 대결 토론회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견제로 이제 양자 대결로 하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견이 있을 거기 때문에 또 안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또 어디까지 상승할지 뭐 지금 15% 한번 찍었다는 여론조사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게 또 안정적인 건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 타임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더 이상 못 올라가게끔 막아야 된다. 이런 절실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토론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 같죠. 좋습니다. 저는 그냥 일단 토론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직접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고 AI 윤석열 말고 본인 윤석열을 조금 보고 실제 저분의 가치관이 뭔지 저분이 수미일관하게 전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맞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좀 확인하고 싶어요. 네, 오늘 한동희 기자하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이슈 삼합으로 돌아옵니다.